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선을 좋아하는 습관이 선근 종자가 되나니 과거의 습관은 현재의 종자가 되고 현재의 습관은 미래의 종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습관은 현재의 종자가 되고 현재의 습관은 미래의 종자가 되는데요. 현재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습관을 개선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종자가 되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건강을 위해서 현재 습관화하면 좋은 습관 같은 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저녁에 소식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우리 자연은 이제 낮에 오장육부가 일을 하고 또 밤에는 특히 이제 간과 위장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녁을 소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두 번째는 운동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몸이 차가운 음체질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양체질은 우리 몸의 한열을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땀을 빼면서 내 몸의 열을 균형을 맞춰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염증, 베체트병. 반복되는 구강궤양이 있다면 베체트병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베체트병은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내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구강궤양과 피부 증상뿐 아니라 안구나 신체의 어디든지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체트병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기 힘들 정도로 불안과 통증을 주는 질환으로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자가 면역 질환 베체트병. 베체트병의 원인과 한방 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요 자가 면역 질환 베체트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좀 생소한 이런 이름인데요. 네, 오늘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면역력이 높아야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이 면역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 우리 인체는 자체적으로 인체 방어 기전이 있는데요. 예, 이제 병원균, 즉 세균이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병영군이 침범을 했을 때 내 인체는 스스로 이걸 물리칠 수 있는 인체 방어 기전이 있는데 이것을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면역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선천적 면역력이 있고, 이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감염이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예방 접종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후천적 면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방금 이제 주제 소개 영상에서 베체트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란 어떤 질환을 의미하나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했을 때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이물질을 항원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항체 자체가 내 자신의 항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물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있어도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도 문제지만 면역력 기능이 너무 항진이 되어서 우리 인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경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체트병. 이제 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이 베체트병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이제 1937년 터키 의사 이제 베체트가 이 병을 발견을 했다고 해서 베체트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좀 피곤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구강에 궤양이 생기는 것, 구내염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 베체트병이 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제 구강 궤양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잠을 좀 못 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요즘 젊은 분들도 계속해서 입안이 헌다든지 그 다음에 혀 안이 헌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베체트병으로 조금 더 이제 진단이 되려고 하면 구강이나 입술 안쪽뿐만이 아니라 성기에 외부 쪽에 염증 반응이 궤양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포도막의 염증, 눈이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염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혈관염이라든지 피부에 이제 염증 반응이 같이 오는 경우를 총체적으로 이제 베체트병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베체트병의 주 증상 중에 구강궤양, 이제 구내염이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구내염과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 베체트병과 일반 구내염을 실질적으로 그 증상만 가지고 구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네. 이 베체트병이 오지 않더라도 항상 좀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뭐 음식물을 먹다가 내 혀를 좀 씹는다든지 볼 안쪽을 씹는다든지 이러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궤양까지 오시는 분이 있고 입술이나 혀를 씹어도 그냥 뭐 잠깐 지나고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내염과 베체트병이 아주 중요한데 이 베체트병은 기본적으로 구강궤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강궤양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 베체트병에 대한 진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베체트병으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고 하면 이 구강궤양과 더불어 이제 성기 쪽에 궤양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베체트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이제 정확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피검사,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면역 항체에 대한 것도 검사를 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입안에서 구내염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그게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베체트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베체트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베체트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는 게 요즘 추세가 많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이제 면역의 오작동입니다. 그래서 항체가 들어왔는데 그 항원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항원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게 면역 체계의 이제 오작동이 첫 번째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아도 그 구강궤양과 성기궤양이 있는데 동의보감 외형편에 보면 이제 구강, 입 점막 안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혀 점막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이제 입구자, 혀설자 써서 이제 구설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설에 입에 구내염이 생기는 동의보감에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심장과 비장에 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몸이 찬 분들보다
몸 안에 이제 열이 있는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에서 예, 전음문에 성기 쪽에 예, 궤양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장과 예, 비장에 열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예, 성기 쪽에 궤양이 생긴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구설창과 외음분, 예, 전음에 예, 창이 생기는 경우를 확증을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심장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우울해진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생긴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 예, 구강 궤양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만성 피로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아, 입안에 구멍이 났네, 구내염이네, 뭐 아프다 궤양이네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예, 성기 부분 쪽에 이제 궤양이 오는 경우가 이제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아래쪽에 이제 궤양이 생기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부부관계가 잘 안 되게 되고 예, 부부관계를 안 되다 보면은 예, 부부간의 이제 관계도 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처럼 이제 두 번째가 스트레스고 세 번째가 만성 피로입니다. 예, 만성 피로의 원인은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이제 만성 피로의 증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찰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병이 나고 몸이 뭔가 힘든데 자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제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게 만성 피로 단계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 예, 특히 이제 밤에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영양분이 훨씬 더 체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만성 피로 단계에서는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든 경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담되어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나 어제 잠을 참 못 잤더니 아, 입안에 구멍이 났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한 이제 수면을 취하지 못할 때 이제 만성 피로 증상이 이제 나타나고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음식물을 적절히 잘 먹고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 특히 예, 구강 궤양이라든지 성기 궤양, 이 배체뜨병은 대체적으로 이제 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면역 질환도 예,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한방에서 이제 병을 볼 때 기능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지만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어도 병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비위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가 안 되면서 피곤할 때에 구내염이나 이제 성기라든지 예, 그 다음에 위라든지 대장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비위 쪽 영양분을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계속 배체득병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증상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그 주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차원에서 좀 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배체뜨병은 일단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점막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예, 입안을 통해서 예, 항문 쪽으로 나오는 데까지의 다 염증이나 궤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구강궤양이라든지 예, 인후의 궤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장의 궤양, 그 다음에 대장의 궤양, 예, 그 다음에 항문 쪽이라든지 이제 성기 쪽에 예, 궤양이 올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예, 눈 안도 점막이기 때문에요. 예, 포도막에 염증이 온다든지 특히 이 배체뜨병은 혈관 염증이기 때문에요. 이 혈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염증이 생긴다든지 예, 피부에 이제 뾰루지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대표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나는데 이제 점막의 궤양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구강궤양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예, 대장에 궤양이 있다든지 예, 그 다음에 외부 생식기 쪽에 궤양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예,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배체뜨병이요. 뭐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이렇게 뭐 특정한 나라에만 좀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얼핏 알고 있거든요. 예. 정말인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사님? 예, 이 초기에는 그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지중해 이제 연안 국가에서 이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체트병의 유명한 대가의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터키에서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결국 터키의 이 베체트병이 가장 많다는 건데요. 이제 네네. 이분들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HLA-P51 유전자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 이 지역에서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적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체트병은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생활이나 이제 환경 이러한 연유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베체트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체트병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베체트병은 100% 유전된다. 네, 방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HLA-B51인가요? 네, 예. 유전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유전자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왠지 뭐 유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네.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특히 이 네. 베체트병이 유전될 확률은 거의 1에서 한 3%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거의 유전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베체트병에 대한 두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베체트병. 면역력을 키우면 자연 치유된다. 예, 이 그 베체트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이 면역력이 약해서 오는 게 아니라요. 예. 면역력의 오작동입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그래서 이 면역력이 질환에 있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이 있고, 네네. 이 베체트병처럼 면역력이 항진이 되면서 오작동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베체트병에 있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베체트병에 대한 세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구내염 환자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전염된다. 저는 전염이 될 거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그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제 입에 구강에 이제 궤양이 나타나고, 네. 이게 좀 더 이제 심해지면 생식기 부분에 이제 궤양이 나타나고, 네. 이 베체트병은 혈관의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요. 전염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구내염 얘기가 나와서 참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제가 분명히 이제 한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구내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구내염이 뭐 가끔 나오긴 하지만 거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우리 손자가 요새 구내염이 심한데 이게 뭐 베체트병인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불현듯 생각이 나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 구내염이 생기면 이제 베체트병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네. 제가 앞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구내염은 구설창이라고 되어 있고, 외부 생식기에 이제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전음창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네. 이 구내염이라든지 생식기 쪽의 궤양은 전부 다 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라든지 열이 많을 때, 그래서 중고등학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청년들에서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심장과 이제 간장에서 화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스트레스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에 좀 덜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스트레스에 이제 예민하다. 예, 이것은 남녀로 구분을 했을 때 이야기고요. 네네. 예, 동의보감에서는 남녀로 구분을 하는 것도 있지만 피부를 가지고 예,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피부가 곱고 이제 치밀하고 좀 부드럽죠. 예, 그런데 개 중에는 남성들이지만 여성분들 못지않게 피부가 굉장히 곱고 부드럽고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에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중학교나 국민학교 때 예,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또 하기 싫은 것도 하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자체가 이제 심장이나 간장 쪽으로 화가 올라가서 스트레스가 예, 동하기 때문에 예, 구내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많거나 예, 그 다음에 가슴이나 등 쪽에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에 여드름이 있으면서요 변이 시원치 안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구내염이 생기는데 이때 혀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입 안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혀에 생기는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로 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혀가 아니라 예, 입술 안쪽이나 예, 구강 안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예, 이 경우는 이제 비위 쪽에 체내에 이제 열이 많아서 오기 때문에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는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구내염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상부에 열이 올라가서 이제 생긴 경우고 예, 구내염이 있는데 이게 30대 예,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구내염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전문의에게 진단을 한번 받는 것이 필요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외부 생식기 쪽에 예, 궤양이 생긴다고 하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한번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자, 베체트병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햇빛을 많이 쬐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베체트병 치료에 도움된다. 네, 햇빛과 연관이 있나요, 박사님? 예, 햇빛과 연관은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면역력이 있는데 이때 예.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햇빛을 받으면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햇빛을 덜 받아야 잘 자라는 식물이 있죠. 그쵸. 예, 잘 자라기 위해서는 면역력도 예, 우리 식물도 건강해야 되겠죠. 예, 음지 식물은 햇빛이 덜 필요하고 양지 식물은 햇빛이 많이 필요하죠. 네. 예, 그걸 사람의 체질에 그대로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은 예, 햇빛을 좀 더 많이 받으면 인체의 양기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네. 햇빛에 의해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세로토닌 분비도 많아지기 때문에요. 네. 면역력이 올라가서 베체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예, 내 몸 안에 열이 있는데 바깥에서 햇빛을 받는다. 그러면 열과 열이 플러스가 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열과 열이 예, 화가 둘이 있는 게 이제 염이라는 뜻인데요. 결국 열과 열이 두 개가 있게 되면 예,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자기가 햇빛을 받는데 예, 평상시에 이제 소양인 태양인 체질이다 시원한 거 좋다. 예, 햇빛을 조금만 보면 바로 얼굴이 빨갛게 피부가 빨갛게 충혈이 된다. 예, 이런 분들은 햇빛을 예, 적절하게 예, 줄여서 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면역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한방에서는 이 베체트병을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예, 그 원인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증상입니다. 첫째, 이제 이 구강 궤양이 있는 경우에 일단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를 할 수가 없고요. 예. 또 심하면 말을 할 때도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증상을 없애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생식기 쪽에 예, 궤양까지 있게 된다고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잠자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네. 이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원인이 일차적으로 이제 면역력의 오작동인데요. 이 면역력의 오작동은
한방에서 볼 때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인체 기능이 너무 항진이 된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예, 스트레스에 이제 심장과 간장에 이제 우라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만성 피로 증상입니다. 만성 피로 증상인데 어떤 분은 잠을 좀 못 자면 구강에 궤양이 생기거나 배체뜨병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잠을 잘 자게 이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분은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음식을 잘 못 먹으면 영양 섭취가 안 되니까 배체뜨병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배체뜨병이라는 결과론이 있지만, 예, 구강이라든지, 예, 눈의 포도막이라든지, 예, 대장의 궤양이라는 염증 반응이 있지만 온 원인은 소화 기능이 약해서 온 경우이기 때문에 네네. 염증과 소화기를 이제 같이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힘들다, 육체가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활 섭생을 잘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몸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물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건강에 좋다. 예, 지금 면역력도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네. 인체는 너무 기능이 항진되어도 문제고 기능이 떨어져도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네.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들다, 예, 그 다음에 내 몸 안에서 체수분의 농도가 적절히 조절이 되지 못한다. 예, 이 경우를 잘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만성 구강 궤양과 약간의, 예, 성기 쪽 궤양의 이제 배체뜨병 치료 사례입니다. 이분은 58세 여성분으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제 식당 일을 하시고, 예, 그래서 노동량이 좀 많으신 분입니다. 혈압약과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30대 초반부터 이제 구내염이 발생을 하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항상 좀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면 이 증상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네. 40대부터 이제 성기 궤양도 조금씩 나타났고 8년 전 대학병원에서 배체뜨병으로 진단받고 4개월을 치료를 받았으나 이제 효과가 없어서, 예, 그 이후에는 그냥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50세 폐경 이후에 이제 열이 잘 오르고 땀이 나거나 춥지는 않은데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음식 생각도 없고, 예, 입안도 항상 건조하고 눈도 건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손이 저리고 이제 피부도 가려우면서 이분은 저한테 이제 배체뜨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음식을 먹은데, 예, 구내염이 너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찰을 하는 중에 이제 8년 전에 이제 배체뜨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치료했으나 이제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분의 망진상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은 붉은데, 예, 혈색이 좀 없었습니다. 안에 속 피부도 좀 건조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맥도, 예, 이 얼굴색이 붉은색이면 맥이 이제 홍맥으로 약간 부한맥으로 뜨고, 예, 그 다음에 맥동수도 한 80맥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분은 1분에 이제 66맥으로 맥이 느리고 맥도 힘이 없었고, 또 그 일의 양이 지금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시니까 자신의 체력에 비해서 일의 양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또 이분은 이제 혈색이 없고, 예, 그 다음에 맥도 약하고, 예, 구강궤양, 예, 성기궤양. 근데 항상 한방에서는 먼저 온 병이 포인트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구강궤양이 먼저 생겼는데 이분은 소화도 안 되고 맥이 약하고 이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음식물을 잘 섭취를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구강 쪽이라든지 혀 쪽으로, 예,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음시키고 이제 강화시키는 약을 이제 4개월 투약해서 완치한 치료 사례입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배체뜨병에는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이 배체뜨병의 한방차를 어떻게 가져올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내염이기 때문에요. 네. 구강궤양과 두 번째는 이제 성기궤양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네. 구강궤양은 심장 쪽과 위장 쪽에 이제 열이 올라와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때는 이제 승마와 황련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각각 7g씩 넣고 중간불 정도로 20분 끓이는데 물을 800cc 넣으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배체뜨병뿐만이 아니라 조금 피곤한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열이 있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열을 좀 꺼주고 심장 쪽과 비장 쪽의 화를 조절을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요. 네. 이 차요법을 식사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구강궤양도 있으면서 특히 이제 성기 쪽에 궤양이 있는 경우에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전음창이라고 적고 있어서 이제 간장과 비위 쪽에 열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지실과 황백을 각각 7g씩 똑같은 양으로 이용을 하시고 다리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중간불 정도로 해서 800cc 넣고 20분 정도 다리면 100에서 120cc 나오게 되는데 구강은 상부에 있고 성기 쪽은 하부에 있기 때문에요. 이 성기 쪽에 배체뜨병 궤양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그렇지 않으면 속이 비었을 때 하루에 2번씩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배체뜨병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입안에도 구내염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잇몸에도 생길 수 있고 아래쪽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네 가지 약재를 각각 7g씩 하지 마시고 각각 5g씩 승마와 황련 그 다음에 지실과 황백을 각각 5g씩 하고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을 800cc 넣고 20분 달여서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차를 따르고 있을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아래 생식기 쪽에 궤양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간장과 이제 비장 쪽에 울화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한 10%, 여성분들은 90%가 많은데 여성분들이 자기 일이 뜻대로 좀 안 된다든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 방광염이 생기면서 아래에 이제 궤양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때 이 황백과 지실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우, 첫 맛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써가지고. 씁니다. 그 혀가 있으면 요 혀 바깥으로의 쓴맛이 쫙 느껴지면서 침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뭐 두 번째, 세 번째를 먹었더니 그래도 뭔가 구수한 맛도 나고 근데 처음에는 그 쓴맛이 강렬하네요. 이 지실과 황백 특히 둘 다 맛이 쓴데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어떤 음료수를 마실 때도 달달한 거보다는 그냥 약간 담백하고 또 어떤 분들은 씁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쓴맛은 상부로 열이 올라가는 걸 꺼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실은 소화작용도 강하게 시키면서 방광 쪽이나 아래쪽에 염증 반응을 제거를 하고 특히 이 황백 쪽은 하초 쪽, 위음 생식기 쪽에 염증이 있을 때 궤양이 있을 때
통치방으로 쓰는 약제이기 때문에요. 네. 이때 복용을 하시는데 반드시 아래쪽에 염증 반응,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속이 비었을 때나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복용을 하시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배체득병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도 말씀해 주세요. 이 지압법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강 궤양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비위 쪽에 열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합곡과 후계열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합곡과 후계열은 특히 이 합곡은 첫 번째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엄지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 있는 쪽,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 있는 쪽에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부분을 쇠젓가락으로 인해서 5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씩 세고 그다음에 5초 쉬고 5세트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계열입니다. 이 후계열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주먹을 이렇게 주시면 새끼손가락 바깥쪽으로 해서 따라가다가 보면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볼록 나와 있는 뒷부분 쪽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본절이라고 하는데 이 악권, 그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에 뼈가 바짝 나와 있는 부분에 뒤쪽을 눌러서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심장에 동의보감하면 열을 꺼주고 스트레스의 화를 조절해 엄지손 쪽으로 혈입니다. 눌러주시면 그래서 됩니다. 이 하나, 후계혈을 둘, 자신 셋, 엄지손 넷, 쪽으로 인해서 이렇게 5초, 해서 하나, 5세트 이용하시면 둘, 됩니다.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초 하고 5초 떼고 5세트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생식기 쪽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간장 쪽과 비장 쪽에 열을 조절을 해주는 지압법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삼음교와 행간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삼음교는 내측 복숭아뼈의 내과의 복숭아뼈의 내측 복숭아에서 두 번째 복숭아뼈에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을 대시고 5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끝나는 부분에서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5초씩 하나, 5세트로 둘, 이용을 하시면 셋, 되고, 그 다음에 행간은 간경의 이제 형혈로서 간장, 스트레스나 이제 분노의 화를 조절해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만나는 혈로 보시면 그 혈자리를 쇠젓가락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67이고요. 네. 키는 1m 50이고 네. 몸무게는 한 60kg 나가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처음 시청을 하고요. 예. 언니의 권고로 처음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들어본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저와 똑같은 말씀만 하셔서 예. 마음에 와닿고 기쁩니다. 예. 지금 일단 불편하신데 먼저 말씀하세요, 어머님.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거든요. 예. 이렇게 저는 아침에만 밥을 조금 먹고요. 예. 그러고는 이제 점심 겸 저녁 겸 해서 한 3시쯤 빵 2조각에다가 우유 한 컵 먹고 그러고는 저녁에 그냥 슈퍼백이나 이런 거 하나 먹고 그러고 끝내거든요. 예.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그러고 간식으로는 이제 옥수수나 이런 거 하나 먹고 그러고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과일은 사과 하나 먹고 이 정도고요. 예. 그러면 제가 밤에 잠자는 시간이 11시, 12시 넘어서 자는데 예. 그때까지 이제 겨우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을 자꾸 순간순간 이렇게 30분 내로 이렇게 물을 마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돼야 이제 이렇게 그러기 전에 이렇게 생목이 올라요. 오후 5시, 6시 이 사이에 예. 이렇게 생목이 자꾸 오르고 예. 이제 아침에 먹었던 그런 음식 냄새도 나고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을 자꾸 마시면 그게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예. 제가 느낌적으로 이렇게. 예. 물을 먹어도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물이 빠지는 막힌 데서 스르르 빠지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예. 그렇게 이제 그때서 소화가 좀 되는 느낌이 들고 잠자리 들 때는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속이 아프고 그런 것이 이제 사라져요. 예. 그래서 저기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배가 너무 차가워서 예. 배가 아파요. 예. 맨날 그래서 맨날 집에 있으면 저는 찜질기로 배에다 이렇게 묶고 살거든요. 예. 여름에는 더워서 이제 그걸 못 하고 이제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배를 감싸주고 이러고 있고 아니면 예. 이렇게 마우라나 이런 걸로 배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고 여름에는 그렇게 살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이제 찜질기로 이렇게 하고 사는데 지금 전에 예. 이 역류성 식도염 온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예.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렇게 진단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고는 약을 한 1년 먹었어요. 예. 1년 먹고 이제 괜찮아지니까 예. 또 이제 안 먹었죠. 예. 안 먹어도 된다고 병원에서 해서 이제 안 먹었죠. 안 먹었는데 예. 또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증상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러세요? 이런 심한 증상은 한 4, 5년 됐고요. 예. 이게 가끔 그러던 것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의뢰 그러는 것으로 알았지 그게 병이라는 생각을 몰랐거든요. 예. 병원에서 따로 지금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제가 이렇게 무릎 수술을 이렇게 해년마다 3년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저기에서 이렇게 이거 귀 저기 병이 생겼어요. 예.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이명이 생겨갖고 그 약만 먹고 다른 건 먹는 게 없어요. 예. 그러면 무릎은 뭐 인공관절 수술하신 겁니까? 줄기세포 수술했어요. 아, 예. 양쪽 다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한쪽은 조금 찢어져서 예. 왼쪽 무릎 줄기세포 수술하면서 그 약으로 그 줄기세포를 조금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시술로 조금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술까지는 아니고 왼쪽 수술하면서 이제 조금 주사기로 시술만 했어요. 아,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안 했어요. 예. 지금 음식이 지금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런데 음식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프세요? 저는 그걸 못 느껴요. 배고픈 예. 걸 못 느껴요. 예, 지금 그리고 물을 지금 의식적으로 물을 자꾸 드시잖아요. 예. 예, 이 물을 의식적으로 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정도 됐어요.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세요? 예, 잘 보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게를 못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돼지 감자가 좋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좀 괜찮게 보고 그거를 이제 떨어져서 못 먹으면 또다시 좀 안 좋게 보고 그래요. 예. 지금 저녁 때 주무시다가 소변 보러 몇 번 일어나십니까? 어쩔 때는 한 번 가는데 어쩔 때 2번 가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예. 역류성 이제 식도염으로 이제 진단을 받은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됐다고 해서 이제 약을 안 먹었는데 다시 이제 예.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위장에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예, 음식물을 죽같이 만들어서 예,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 위장의 예. 이제 힘 자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렇게 예. 하고 지금 제가 그 예전에 젊으셨을 때는 어머님이 이렇게 때가 되면 배가 고프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언젠가는 모르는데 이제 때가 돼도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때니까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위에뿐만이 아니라 장에서 연동 운동이 잘 되면서 예, 영양분을 세포 쪽으로 제대로 만들어주고 흡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기능이 같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음식물이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은 위장 기능이 운동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물이 자꾸 들어가고 이제 물도 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요. 예, 위장 자체에 이제 자꾸 무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어머님께서 물을 마셨을 때 조금 편안하고 그러면 이제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위장을 통해서 소장까지 내려가는데 한 서너 시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잠자고 일어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그게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은 이제 위장 쪽에 식적이 계속 그대로 쌓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창출 8g, 예. 예, 진피 6g,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4g. 감초 4g. 예, 네. 어머님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하게 2개.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1개. 예. 어머님 그 귀에서 지금 소리 나신다고 했죠? 이명이요? 예. 예, 이명만 있으세요? 청력도 좀 떨어지세요? 약간 떨어. 예, TV 약간 트실 때, 떨어져요. TV 틀 때 이제 어머님이 조금 크게 틀면 예, 주변 분들이 그 소리를 좀 낮추면 어머님 청력이 좀 떨어지신 거고요. 심하진 않지만 약간 그런 걸 느껴요. 아, 예, 그래요. 예, 지금 그 차요법을 예, 물을 예, 800cc 넣으세요. 예, 물 800cc 넣고 중간 불로 25분 끓이세요. 중불로. 예, 25분. 예, 그렇게 하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식사는 배가 안 고프면 그 지금 저녁 식사는 보통 맨 늦게 하는 식사가 몇 시입니까? 저는 5시, 6시면 그냥 안 먹어요. 예, 그 이후로는 물도 안 마십니까? 물은 물은 좀 먹어요. 예, 물은 갈증나면 마시세요? 그냥 수시로 마시세요? 그냥 주기적으로 먹어요. 그냥 예. 물이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어머님이 이제 지금 식사를 그렇게 늦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5시, 6시 되면 거의 12시간 이상이 이제 공복시거든요. 예, 그런데 어머님이 그 이후로는 계속 물을 마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물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소화 흡수가 되어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양을 지금의 양보다 저녁 때는 한 반으로 줄이세요. 아,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차요법을 이용을 하면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 치료도 좀 꾸준히 받으시면 좋아지십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이제 전화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박사님 만나 뵙기 전까지는 그랬었지만 의식적으로 물 마시기랑 또 배고프지 않은데도 때가 됐으니까 밥 먹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박사님도 사실 계속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예, 제가 진료실에 있다가 보면 진찰하는 분도 그렇고 열이면 7분은 예, 다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음식을 배가 안 고픈데 때가 됐다고 꼭 3끼를 드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양약을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먹다 보니까 꼭 식후에 적어 놓으니까 배가 안 고프셔도 꼭 식사를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맥을 보면 오른쪽 관맥이 성하면서 식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어머님도 식사는 별로 많이 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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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아요. 지금 수시로 물을 드시고 네. 5시, 6시에는 음식을 막 이후에는 안 드시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11시, 12시에 주무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계속 물을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방에 동의보감에 보면 음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할 때마다 환자분들 제가 오늘 또 가서 진료하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말만 하는데요. 네네. 물을 이렇게 갈증 날 때 드세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맥을 봤는데 이분의 피부가 곱고 이제 복부가 많이 나오고 저녁 때 이제 소변을 여러 번 보러 가요. 네. 그러면 여지없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도 음식이라고 했을 때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고체 물질, 씹어서 이제 먹는 물질.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배가 안 고플 때 먹게 되면 네. 위장이 부담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고 치료가 됐는데 지금 그 후반에 다시 역류성 식도염이 왔다는 것은 생활의 섭생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6시 이후에 안 먹으면 당연히 아침에 배가 고파야 되죠.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드시니까 네. 위가 뻥뻥이 차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은 건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어머님이 자꾸 배가 뻥뻥해지고 몸무게가 증가할 거예요. 몸 안에 이제 체수분량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무릎이나 발목의 관절, 족저근막염이 약해지게 돼요. 복부에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 네. 척추관 협착증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이라든지 발목 관절이 같이 오게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피곤할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진찰하시다가 보면은 피곤해서 이제 보약 지어달라고 오시는데 네. 이제 맥을 보면 이분이 오른쪽 관맥이 성해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면 배고프세요? 그냥 배 안 고프세요? 그럼 배는 안 고파요. 근데 피곤하면 밥을 먹으면 뭔가 기운이 나요. 아까 네. 어머님도 물을 마시면 뭔가 꼬록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물 자체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까지만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안 고플 때는 그냥 쉬시면 되고 배가 고플 때는 먹으면 기운이 나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배가 안 고플 때 내 용량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식적이나 담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 용량을 알 수 있는 게 특별히 뭐 위에 암이 있다든지 위를 절제해서 음식물을 조금밖에 먹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이제 배가 안 고파도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녁 때는 우리 인체의 간과 위장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배가 안 고프다는 것은 내 음식에 양이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때 음식이 들어가면 식적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좋아하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이제 먹게 되는데요. 꼭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진찰을 꼭 하시고 이 물이 맞는 체질인지 물을 1000cc 그 날씨가 요즘은 춥잖아요. 그래서 그쵸. 추우면 땀이 덜 나가니까 물량이 수분량이 적게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1.5리터, 2리터가 아니라 몸에서 열이 있고 여름에 더워서 땀이 날 때는 물량이 2리터보다 더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소음인 체질이고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 배도 안 고프고 갈증도 안 나기 때문에요. 이런 때는 지금 자신의 물량을 한의원에 가서 체질 검사를 해서 체수분의 농도를 살펴서 물이 좀 뭐 1.5리터 정도 먹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1리터만 좀 마셔도 되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하고 음식이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박사님, 이 베체트병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을까요? 이 베체트병은 크게 이제 이 면역력의 오작동인데요. 네네. 면역력의 오작동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저하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해서 면역력이 오작동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는 항상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일을 하나씩 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어집니다. 예. 근데 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꼭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화낼 일이 있으면 화를 좀 적게 내고 네. 내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좀 힘든 분이 있으면 내가 일어나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뭐라고 했을 때 예,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해주면 예, 예. 예, 우리 마음이 이제 좋은 일을 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되거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만성 피로에 의해서 이 배체뜨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충분하게 잠을 예, 잘 자고 있는지. 예, 두 번째 이런 분들 피곤했을 때 구내염이 생긴다, 배체뜨병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해가 떨어지고 밤에는 예, 육체적으로 땀나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 사소한 어떤 이런 호의, 배려라는 게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리고 뿌듯해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내가 네. 아, 저 사람한테 자리 양보했으니까 네, 이렇게 네. 버스 타고 가다가 어르신이 오면 그냥 일어나서 저쪽으로 갔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냥 뭐 표시는 안 나지만 마음이 그렇죠. 즐겁거든요. 예, 예, 예. 그 자체가 이제 내가 즐거우면 네. 스트레스가 좀 적어집니다. 네, 네, 네. 예, 그렇게 하나씩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배체뜨병은 스트레스와 또 만성 피로와 연관이 깊은데요. 평소 충분한 수면과 영양 보충으로 체력과 면역력을 관리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사소한 배려와 착한 마음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